여기 그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아쿠아포린이라고 해서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유명한 교수 두 분이 사진이 실려 있는데, 이분들은 2003년도에 바로 아쿠아포린 워터 채널이라는 그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분들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세포막에는 이온 채널이 있고, 이 이온 채널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가 들어가고 세포 안에 노폐물이 반대로 교환돼서 빠져나온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분들의 연구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세포막에는 물만 전용으로 출입하는 구멍이 따로 있더라라는 것을 밝히게 돼서 노벨상을 받게 된 그러한 연구입니다. 유독 물만큼은 그 중요성 때문에 단독으로 전용 통로를 통해서 출입이 되고 배출이 되고, 이 연구를 밝혀서 이 출입 통로를 아쿠아포린이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왜 암이 오게 되느냐? 암은 산성세포, 산성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물만큼은 그렇다면은 알칼리수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수백만 원씩 주고 구입해서 전기분해해서 얻을 수 있는 알칼리수 외에는 천연적으로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쉽게 상상을 하시자면은, 강원도에 뭐 좋다는 약수들 많죠?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약수들을 자꾸 드시는데, 불행히도 그런 약수들은 중성수 정도 수준이지, 이렇게 아인수처럼 자연적으로 pH 8.3을 제가 이 아인수가 pH 8.4를 나타내길래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직접 측정해 보기 전에는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좋은 물을 찾아서 연구도 해봤고, 여기 지금 이 인쇄물이 주거생활 환경의학회 한일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이 세미나를 창립 세미나를 오래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일본 분들이 저 논문을 발표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때 제가 뭐를 가지고 주제를 발표를 했냐면은 한국 생물과 음용수 비교란 제목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이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곳곳에 산골 구석구석에 좋다는 약수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대표적으로 소문이 나 있고 또 명명돼 있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20군데의 전국 방방곡곡의 약수를 제가 선정을 해서, 이 개인 약수 같은 경우는 약 1,400m 그 높은 고지대에서 새는 신비한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봉약수, 그 물 좋다는 포천에서 나오는 약수물, 원효샘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수를 제가 한 20군데를 조사를 해서 전부 화학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어떤 성분들을 갖고 있는지 제가 전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약수의 우수성을 제가 밝힌 적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지표 성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어떤 약수도 그 지독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삼봉 약수조차 거기는 환자들이 실제로 기거를 하면서 거기 스테이하면서 질병을, 만성질환을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없는 질환들을 치료하겠다고 항상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 숙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pH 8.4를 띠는 알칼리성 물은 어느 단 한 군데도 어떤 유명한 약수도 제가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겁니다. 도대체 이 물의 비밀이 뭘까? 전기분해를 한 것도 아니고 조제를 해서 어떤 알칼리성의 토류금속 이온을 넣어서 특정한 성분을 넣어서 가공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여기 아인수가 나오는 1월산 기술을 가봐도 그냥 맨 땅에서 솟는 안반수일, 그냥 속칭해서 지하수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pH 8.4에 환상적인 pH 레벨. 왜냐하면 우리 건강한 체육들과 일이 높다는 사실은 수백억 개의 하이드록시 이온이 침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이드록실 이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주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환경입니다. 스트레스조차 산성 환경입니다. 더욱이 요즘 미세먼지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액이 산성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의해서 체액의 산성화를, 미세먼지를 씻어주고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응해서 알칼리수를 우리가 마셔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식생활을 통해서 몸에 좋다는 알칼리성을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찾고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가장 손쉽게 알칼리성 지금 고급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찾아 먹는 것보다 그 비용과 시간적으로 알칼리수, 아인수 한 병 마시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손쉬운 방법인지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ancer cell, the cause of cancer cell. 그러니까 제목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acids are the cause of cancer cell.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성이 암세포를 만든다고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의학적인 제목입니다.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죠. 벌써 잊어먹으실까봐 또 말씀드리는데 암이 어디서 온다고요? 산성에서 오는 겁니다. 산성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 아인수 바로 맞고 마셔주는 거죠. 그럼 혈장이 농도가 유지되고 삼투압이 유지되고 알칼리수니까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중화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중탄산 HCO3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탄산 HCO3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일반적으로는 인식을 못 하시는데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이 무슨 암입니까?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일단 당신 이거요 하면은 뭐 되게 뭐 저도 주변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멀쩡하시던 분들은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 중탄산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중탄산이 간단합니다. 중탄산을 분비해서 만들어내는 기관이 췌장입니다. 췌장에서 우리는 인슐린만 만들어서 인슐린도 중요하죠. 당이 증가하면 혈관의 내피세포를 깎아 먹으니까 혈소판이 자꾸 메꾸니까 아스팔트 구멍 포장 메꾸듯이 혈관 폭이 내면적이 줄어드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당뇨가 오면 고혈압이 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을 분해하기 위해서 밀어넣기 위해서 인슐린이 필요하고 췌장에서 중탄산, 췌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인슐린 분비도 분비지만 중탄산을 분비해내는 겁니다. 이 중탄산이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제가 많이 먹었어요. 산성식품 맛있다고 먹었다고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혈액이 뭘로 기웁니까? 산성으로 기울어요. 그러면은 알칼리성으로 유지가 안 되면 안 돼서 우리 몸 제가 큰일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혈액이 산성으로 기우는 걸 줄이기 위해서 즉 pH 조절을 염기가 알칼리성이고 산성입니다. 이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중탄산을 분비를 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나면은 소화된 음식이 소장병을 통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산성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위장에게 강한 산성이니까. 이 산성이 강한 산성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죠? 세포 안에 산성이 알칼리성 유전 제가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췌장에서 소화액을 중탄산을 분비해서 중탄산이 만나면은 강한 소화를 거쳐서 들어온 음식물을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중성으로 중화를 시켜서 세포 속으로 늘려 세포 속이 부상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식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은 과식을 한 만큼 산을 많이 중화를 시켜야 되니까 췌장에서 그만큼 중탄산을 분비해내야 되니까 췌장이 혹사를 당하는 겁니다. 뭐 알코올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pH 조절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탄산인데 중탄산입니다. 제가 이 설명드립니다. 발음이 영어로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췌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면 가장 장기 중에서 깊숙한 곳에 박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아인수하고 뭐가 어떻다고요? 저는 중탄산이 녹아있는 물은 아직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넣는 거라고. 아인수가 갖고 있는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제가 조금 아까 pH 8.0의 알칼리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중탄산이 들어있어요. 이 아인수에 들어있는 중탄산을 분석을 해보고 제가 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구나. 자연 천연수인데. 이게 뭐 공장에서 지금 뭐 기간 수억 년 동안 숙성돼서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중탄산, 이 발음이 죄송합니다. 중탄산. 탄산인데 무거워서 무거울 중탄을 씁니다. 중탄산 이온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아인수를 마시면 그만큼 췌장의 부담을 뚫어줄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한 얘기가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췌장암을 그래서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췌장암을. 그러면 pH 가지고 알칼리수로 암세포 암도 예방해 줄 수 있다. 중탄산이 풍부하니까 그 무서운 췌장암도 예방해 줄 수 있다. 생리학적으로는 얼마든지 분석하면 나오니까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물입니다. 이 물. 그래서 아인수를 보시면 아이 물 한 병 마시자. 그럼 벌 받습니다. 우와, 내 생에 이런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이런 물을 만나다는. 커피 한 잔은 뭐 몇천 원씩 저스 드릴 뭐 기회가 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인수의 또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규소입니다. 규소. 반도체에 올려져? 자, 제가 장기 이름을 내보겠습니다. 심장, 그 다음에 혈관, 장의 내막, 이런 내막이죠. 산화되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이런 것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전부 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조차도 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규소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주 증거가 간단하죠. 규소는 천연적인 강력한 항산화 원소입니다. 물질입니다. 규소가 섞여 있으면 예를 들어서 녹이 안 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인수에다가 못을 핀을 담가 놓으면 다른 물은 다 녹쓰는데 녹이 안 씁니다. 왜? 규소가 갖고 있는 항산화력 때문에. 그러니까 왜 심장과 혈관과 이런 중요한 장기들이, 특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산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 우리가 힘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런 장기는 절대 산화가 어떻게든지 억제해야겠구나 해서 이런 장기는 뭘로 만들어져 있냐? 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소가 어디에 들어있냐? 여기 들어있어요. 다른 물 찾아보세요. 규소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아인수가 갖고 있는 구성상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뭐 너무 길면은 아인수는 마시면 출렁되지 않습니다. 바로 흡수됩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분자 H2O라고 하는 분자가 그래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보통의 물들은 이 덩어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잘 안 녹죠. 아인수는 잘 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다가 아이들 그 파우더 밀크를 만들어도 아인수는 빨리 잘 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 분자 덩어리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노벨상을 받은 피로 아그레 박사가 발표했듯이 물만 전역으로 드나드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나노 단위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좁은 통로로 물을 들락날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 분자 덩어리가 작은 물일수록 흡수율이 좋고 수화율이 좋은데, 아인수는 그 어떤 물보다도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핵자의 공명 장치로 찍어보면 우리가 MRI처럼 NMR이라고 하는 장치로 찍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가 그만큼 빠른 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물의 조건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오염물질이 없어야 되고 쭉 돼 있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 클러스터, 분자 덩어리가 작고 구조가 치밀하는 물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육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육각수 연구는 제가 세계적인 물화학자 정문식 박사님을 모시고 오래전부터 제가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에서 만들어진 아인수는 육각수다. 그다음에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이 능력이 아주 높은데, 이 비밀은 좀 더 풀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노화와 질병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병의 감염성 질환을 빼놓고, 세균성 질환을 빼놓고 만성 질환의 90%의 원인은 활성산소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정의를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내려놨는데, 그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인슈는 그런 놀라운 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더 저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의 에너지를 함유한 그런 물이다. 그야말로 치유의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파동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거의 그리고 혈관들이 막히고 아주 미세한, 현미경으로도 안 보일 정도로 미세한 그 혈관들이 MRI로는 이제 볼 수 있죠. 막히게 되면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요즘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파킨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금부터 그 아인수의 비밀을 파헤쳐야 되는데, 이 비밀을 이제 파헤치자면 첫째, 물 생리학과 에너지 의학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아인수가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연관돼서 이제 합니다. 또 아인수가 그래서 이제 이 땅속에서 솟구치는 물인데, 그래서 특별한 원초적인 순수한 정보를 갖고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동수라고 했는데, 정보는 파동의 형태로 우리가 전달이 되죠. 뭐 휴대폰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네. 우리가 파장과 파동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고 전달이 되는데, 아인수에는 태초에 오염되지 않고 건강하고 변이 되지 않는 순수한 정보를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약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요번에 한 30년 된 유명한 학회인데,
그 미아 에너지 학회 이번에 제가 회장으로 이번에 선출이 됐는데 바로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이제 미약 에너지가 우리가 보통 원재개선이라고 해서 뭐 온담, 뭐 침구류도 만들고 섬유에도 입혀서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있는데 아인슈는 물질이 아니라 물 자체가 자연의 지기에서 받은 순수한 이런 그 원적외선 파장을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을 마시면 치료 효과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생리학 기전을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물 수역 전기 설명 들었고 뭐 시간이 없어서 뭐 다 된 것 같네요. 또 이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 이제 파동 에너지 이거를 이해하셔야 제대로 아인수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아인수가 나타내는 효과들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파동수입니다.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 치유할 수 있는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그 정보, 치유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냐? 현대의학적인 이런 정보, 여기서 분석한 정보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순수하게 건강을 유지했던 태초에 우리 몸을 이루었던 그런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이 아인수가 몸속 안에 들어가면은 혼란스러운 또는 허틀어진 정보를 다시 정상적으로 즉 디코드화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코드화 시켜줍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인슈는. 그래서 이런 단서를 제공한 것이 벤베니스트 박사로서 디지털 바이올로지라고 해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아인슈가 생겨난 그 전설 같은 스토리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효과와 또는 체험 효과들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놀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랫동안 경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